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이 카더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라이브하고 클립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쿵킹콩 쿵콩님, 서득현님, 그리고 마키마크님, 주성호님을 비롯해서 한 10여 분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로 봐주시고 계신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가 한 1, 2주 정도 방송이 못했는데 이것저것 일이 있었어요. 연초부터. 신기자님,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천안 인근에서 XM3 대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이제 좀 운전 조심을 좀 더 하셔야죠. 비가 많이 올 때, 여름에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겨울에도 노면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아 로고를 바뀐 걸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최근에 못 가봐서 사진으로만 바뀐 로고 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전시장들도 바뀔 거고 뭐 그 엠블럼 차량 엠블럼들도 바뀌겠죠. 차량 엠블럼 바뀌는데 기존의 차량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이었잖아요. 타원형이었는데 타원형에서 이제 평면이 바뀌면 아마 단순하게 로고 엠블럼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본닛 후드라고 하죠. 후드 판도 좀 바뀌어야 될 테고 그 뒤에 트렁크 도어 부분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뭐 차가 바로 모든 차에 일시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약간 순차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적용된 모델, 적용되지 않은 모델 구분이 될 것 같고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변상조님, 기아 로고 양재사옥에 붙어 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색을 줬으면 어땠을까? 현대차가 파란색이니까 빨간색 기존의 빨간색이 좀 더 어울리긴 하죠. 어울리긴 하는데 그렇게 대비를 이루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하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엠블럼이 적용된 수출용 모델 중에 뭐 최근에 그 스파이샤처럼 돌아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엠블럼 글자체 그리고 모델명, 차명 이 세 가지 글자체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카니발 리무진 때도 리무진 글자체가 카니발이랑 맞지 않아서 되게 좀 보기가 좀 별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엠블럼까지 있다 보니까 크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 세 개의 글자체가 좀 통일감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아차 관계자분들도 뭐 개선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막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이 글자 크기다 이런 톤에서 기아 로고 엠블럼 바꿔달라고 난리를 쳐서 바꿨는데 우리 화내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말고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는 뭐 그전에도 바꿔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글씨 폰트까지 다 맞추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 아니 시작부터 좀 맞추면 좀 적게 드니까 나중에 다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돈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쉐보레 한국 GM에서 쉐보레 엠블럼 처음 적용할 때 엠블럼 바꾸고 전시장 바꾸고 회사 그 다음에 그런 뭐 다 바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천억 정도 들었어요. 한국 시장에서만 4,500억인가 6천억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 당시 바꿀 때니까 거의 한 10년은 안 됐지만 한 7, 8년 전에 그런 작업이 들었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다 또 바꿔야 되잖아요. 쉐보레는 이미 글로벌 이제
브랜드에서 한국 시장에서만 대우 그 GM 대우의 그 엠블럼을 쓰고 있었지만 기아차는 반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걸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금액, 시간 이런 것들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르노 삼성도 뭐 일단 색깔은 바꿨죠. 예. 르노 삼성은 겨자색으로 전시장 색깔을 바꾸고 하는데 노장주를 넣느냐 마느냐 르노 삼성에서 삼성을 떼느냐 마느냐 말들은 많았었는데 지금 삼성 상황에서 이따가 기사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엠블럼을 바꾸니 많이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 시점인지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뉴스. 네. 근데 변상준님 그전 로고가 별로였나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호불호가 좀 상당히 많이 나눴긴 했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약칭에 대해서도 야거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도 있었고 뭐 저는 현대나 기아나 뭐 그냥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리콜 조치를 받고도 불이 났습니다. 코나가 지난해 리콜이 되면서 이게 리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화재가 난 게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이에요. 불이 났고 대구에서 발생이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제 리콜 조치를 받고 충전을 하던 중에 불이 났고 그 뒷좌석 아랫부분 배터리가 위치한 부분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현대차 측은 리콜을 통해서 BMS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배터리 셀 사이에 뭐 과도한 전압 편차나 온도 변화 이상이 있을 경우 충전을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버렸고 어디에 배터리냐고요? LG로 들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분한테 오늘 제가 듣기로는 LG 배터리라는 말을 일단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기관과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불이 또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한 그냥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고 불이 안 나면 리콜이 괜찮은데 리콜을 한 차가 하필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BMS 업데이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그 용량, 그러니까 쉐보레 볼트가 그렇게 처리를 했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 용량을 90%로 제한을 했어요. 완충을 시킨 게 아니라 좀 여유분을 두도록 했는데 코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좀 현재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행거리 관련해서 성능 부분에서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가중 연비나 가중 거리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냥 지난해 쉐보레 볼트처럼 단순하게 손쉽게 연비를 확 줄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코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저 같으면 배터리를 이제 용량을 90%로 줄였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현대차에서는 복잡할 거예요. 특히나 그 아이오닉 브랜드 전기차가 새롭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브랜드가 새롭게 나오고 올해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거기에서도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LG 배터리는 불이 안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LG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가 좀 불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기차는 조회는 제가 알기로 SK 아니면 LG일 텐데 확인해 볼게요.
어느 배터리인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기차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주행거리 일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배터리 효율에 대한 것들이 압박이 좀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환경 규제가 많이 심해졌을 때 얼만큼 이산화탄소나 질산나 그런 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느냐, 연비가 얼만큼 좋으냐 이런 걸로 경쟁이 붙었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느냐, 얼만큼 효율적으로 빨리 충전하고 멀리 가느냐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을 극한으로 쥐어짜는 거예요. 극한으로 쥐어짜다 보니까 이 여유분이라고 해야 될까? 충전에 대한 혹은 뭐 화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여유가 좀 타이트하게 좀 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물론 배터리를 뭐 80%만 충전을 하고 한다면 더 좋겠지만 더 안전하겠지만 반면에 그에 따른 뭐 성능이 낮다던가 성능이 낮으면 사실 안 팔리는 게 전기차니까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극한으로 쥐어짜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사고들이 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좀 극한으로 쥐어짜다 보니. 그리고 그 다음 기사는 뭐 스파이샷이었고 스파이샷은 패스. 반도체가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던데 신 기자님 현재 모델 3에서도 불난 적이 있나요? 해외에서는 불난 적이 있는데 국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충전소가 극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차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충전소 관련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전 관련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받는 차 중에 하나가 테슬라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혹은 아파트 내에서 싸운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세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반도체로 넘어와서 자동차 업계에 반도체가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벤츠, 토요타, 아우디, 포드, 혼다 뭐 등등에서 다 한다고 해요. 충전소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구나. 충전소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갈까요? 357 로고님은 편의점에 주차장 충전소 10개씩 만들면 장사가 잘 될 텐데 지방에서 혹은 뭐 쿵킹 콩쿵쿵님이 세종시 사는데 신도시는 충전소가 넘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나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주차에 대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충전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수도권이나 혹은 뭐 서울 내에서는 불법 주차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고정된 그 주차 칸을 차지하는 전기차. 그러니까 최근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전기차 주차장에 오랫동안 충전을 했을 경우 빨리 충전이 완충됐을 때 이 차를 치우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도 정부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만큼 점점 더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중심의 구조에서 혹은 뭐 굉장히 좀 과밀화된 구조에서 이 전기차 충전 문제는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과거에 전기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컨셉은 도심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컨셉과 맞춰져서 전기차의 미래 비전이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공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없어지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비전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뭐 택시 같은 부분에서는 전기차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일반 분들이 전기차를 산다고 하실 때 그렇게까지 막 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본인의 개인 주택에 단독된 충전 시설이 있지 않은 이상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반도체로 넘어와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브랜드는 휴직,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한번 멈추면서 수요가 가전 그리고 IT 쪽으로 확 몰렸다고 해요. 컴퓨터 및 서버용 반도체 주문이 폭주했고, 뭐 관련 생산 라인이 거의 풀가동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이제 좀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모듈이나 부품업체 소싱 문제죠. 뭐 현대차나 벤츠가 직접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나 벤츠는 그 모듈, 반도체가 이미 체결된 것들을 모듈을 사서 조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이전 단계, 모비스도 모듈을 직접 모듈을 만드는데 반도체를 직접 잘 착할 정도로 그 과정에 있지 않아요. 모비스보다 더 하청, 1차 벤더보다 더 협력 벤더에서 이제 부품을, 반도체를 이제 구매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뭐 IT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코로나 요 작년에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나, 그냥 많이 쓰진 않는데 사실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더 많이 쓰죠. 아이패드도 잘 안 써요. 핸드폰만 많이 봐요. 그런데 괜히 집에 있으니까 컴퓨터 바꾸고 싶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욕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날리고 칩도 날리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당장 생산 일정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말한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곳이 지금 벤츠, 다임러하고 토요타, 아우디, 포드 이쪽은 타격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컴퓨터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저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아까 저희가 주제 중에 하나였던 르노 삼성이 전 직원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조에서는 경영진 전원 사퇴하라라고 말을 주장을 했고요. 2020년 기준으로 8년 만에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작년에 XM3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3월부터 6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은 굉장히 좀 잘 팔렸는데, 하반기 여름이 지나고 나서 그 판매 인기가 훅 떨어지긴 했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좀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QM6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꾸준한 판매, 특히 LPG 파워트레인 모델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죠. 특히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XM3보다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실망감, 더욱이 예를 들어 뭐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나오고, 그 아래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는 올해 바뀐다고 하니까 투싼도 체급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위아래로 좀 약간 샌드위치처럼 낀 그런 타격을 받다 보니까 QM6도 이제 예상했던 만큼 팔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실망적이었던 거는 SM6. 바뀐 거는 많은데 이미지상 페이스리프트로 이 그 뭐랄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SM6는 풀체인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든가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꾸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치지 못한 것들이 르노 삼성 내수에 좀 영향을 미쳤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뭐 경쟁사들이 좀 치고 나간 느낌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가 뭐 30%에서 40-50%가 됐었으면 북미형 닛산 로그를 이제 위탁 생산하면서 북미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형 닛산 로그 판매가 물량이 없고,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XM3 유럽 수출용 모델인데, 유럽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XM3를 수출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빨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공장 가동이 굉장히 타격이 있었고, 뭐 노사 간의 협력도 그렇게 잘 되진 않았던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원래는 임원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임직원 전체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아직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인단협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노조에서 반발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르노 입장에서는 닛산 손절하는 게 이득이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르노 입장에서는 닛산을 데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 많이 빨아들였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생기면서. 예. 근데 닛산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심해졌고, 르노 입장에서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 닛산 모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런 소식에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카로스 곤이겠죠. 카로스 곤 같은 경우에는 르노 닛산을 굉장히 좀 저주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올렸는데, 그런 인터뷰 그런 글들을 계속 올렸는데, 올해 2021년은 아직까지는 잠잠한 것 같아요. 곧 책도 나오고 한다는데, 책도 나오고 뭐 다큐멘터리도 준비한다는 말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 조금 화제가 되지 않을까, 나오면 또. 그리고 BMW 4 시리즈가 다음 달 국내 출시됩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건가요? 좀 익숙해지는 걸까요?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은 이거 좀 익숙해졌다, 적응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인데, 뭐 그렇습니다. 다음 달 출시가 됩니다. 공기청정 기능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차는 수소차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 수소차의 공기청정 기능도 잘 못 믿겠어요. 그리고 전기차 EQA를 연내에 국내 출시한다고 하고, 이제 타이칸 이제 엔트리 모델, 베이스 모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7 시리즈 스파이샷 보면 4 시리즈도 양반이다. 모델 Y 헤파 필터는 실내에서만 이렇게 필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면서 공기청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수소 발전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발전소, 저는 넥소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수소 충전소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네, S클래스도 미세먼지 뭐 엄청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델 Y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기청정 기능은 바깥에서, 실내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현대기아차도 있고 실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터를 좋은 걸 쓰면 걸러지죠. 다시 수소 발전으로 돌아와서, 수소도 전기차 못지않게 이 충전 시설에 대한 부족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내년 뭐 내에 차를 팔아도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주에 나왔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기아차 주가가 엄청 뛰었는데, 뭐 애플카 생산 결정된 바 없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말을 했고, 현대차 가짜 내부 고발자 구속이라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 올해 가장 기대되는 국산차 2위인데 1위가 뭐였지? 보자, 밑에 올해 가장 기대되는 국산차는 기아차의 K7 혹은 K8,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K8로 명칭이 바뀌는지. 근데 아무래도 K7 같은 경우 그랜저에게 좀 많이 밀렸잖아요. 동일한 플랫폼, 동일한 파워트레인에 나름 기아차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품성인데 안 팔려요. 5배 이상 차이 나요. K7 말고 K5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를 잡았잖아요. 소나타를 잡았는데 K7은 그랜저를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비교가 나니까. 그래서 이름을 K8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 양재 쌍둥이 사옥 앞에 정의선 회장 욕하는 현수막 내부 고발자 문제 해결해라. 현수막 잔뜩 있는데 뭔 일이냐고. 아까 거 다시 한번 이따가 볼게요. 뭐 어쨌든 올해는 준중형 세단, 대형 세단의 기아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이오닉 5, 기아차 스포티지. 기아차 스포티지는 투싼이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아반떼 N도 뭐 좀 기대가 되고, 제네시스 JW, 코란도 이모션은 어떨 것 같아요? 잘 팔릴까요? 잘 팔릴까요? 약간의 걱정이 좀 되는.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냐고. 기대는 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하는 것과 구매를 하는 거는 뭐 갭이 있으니까요. 기대되는 것. 저도 뭐 기대는 되지만 여기서 차를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부 고발자 이야기 아까 물어보셔서,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한 협력차 직원, 파견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견 근로자 A씨에게 1년 4개월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사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좀 약간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기에는 예민한 이슈라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예민해? 예민한 걸 해야지. 예민한 거는 예민하게 다룰게요. 현대차 간부 주식 매각. 이거 봤어요. 저 기사. 주식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각을 했더라고요. 시세 차익을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이야기 두 가지만 하자면, 현대차 주식 이야기 두 가지만 하자면, 하나는 현대차 간부 주식 매각. 현대차 임원 주식 매각 기사가 있었죠. 주식 매각 어딨냐? 매각. 기사가 안 보인다. 임원 중에 석동빈 이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상무 없어졌다. 기사가 없네. 동네 상무 다 팔았대? 주식을? 매각. 여기 있다. 신고가 경시하자. 여기 기사 있네. 이 기사가 왜 안 보이지? 왜 안 뜨지? 기사가 왜 안 뜰까? 손 썼네. 아니다. 기사 있다. 손 썼어. 기사 있는데 안 뜬다. 손 쓴. 기사가 안 뜨네요. 기사가 안 뜨네. 있다. 아니 안 내렸네. 기사 있다. 여기 이분들 석동빈 상무, 최서호 상무, 지영식 상무, 권순태 상무, 유준성 상무, 뭐 상무분들 다 상무시네. 다 상무분들이 12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다 주식을 파셨어요. 얼마야? 꽤 된다. 금액이. 와, 이 애플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폭등한 이후에 파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얼마야? 1억 3천. 뭐 매도 규모는 1억 3천인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그러십니다. 근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임원분들 정년 얼마 남으셨냐고요? 상무님들. 상무님들은 정년이 없으시죠? 임원들은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엄한 형님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할 것 같은데 전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저래도 수수료 세금 없잖아요. 세금. 주식은
주식은 없어요. 곧 된다고 합니다. 빨리 달력 선물 주라고. 이거 보이시나요? 폭스바겐 탁상 달력이랑 다이어리 2021년형 다이어리 있는데 요 두 개 다이어리 탁상 달력 두 개 있습니다. 댓글로 달지 마시고 저희 이벤트 골뱅이 모터래프닷컴으로 주세요. 주소, 이름, 성함 달시면 선착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거고 전승현 편집장이 얻어왔어요. 두 분 얼른 두 개 있습니다. 얼른 파우치, 탁상 달력 그리고 캘린더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안 쓰겠지. 저도 안 써요. 저도 안 쓰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뭐 두 분 이벤트 골뱅이 모터래프닷컴입니다. 그리고 주식 이야기 좀 더 하자면 요 기사가 좀 흥미로웠고 또 하나가 제가 최근에 본 게 정의선 뭐 시세 차익 뭐 이렇게 누가 올렸더라고. 정의선 뭐 따라서 주식 산 임원들 3배 수익 봤다, 200억 시세 차익 봤다. 근데 뭐 정의선의 주식 신공 800억을 2,400억으로 뭐 3배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약간 이 기사에 뭐 약간 반박을 하자면 정의선 회장의 입장은 주식을 사서 뭐 1,500억, 2,000억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금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현대차, 모비스 혹은 뭐 모비스, 기아차 이런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데 주가가 막 뛰었어요. 주가가 막 뛰어니까 지금 올라서 자기가 800억 주고 산 거가 2,400억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주식 시가가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뛰었어요. 그래서 앞에 임원들이 막 팔았다. 요 기사와 이거는 정말 카더라고 그 다음에 음모론적이고 정말 저의 지극한 뇌피셜이지만 임원들이 팔면서 주가가 살짝 시장에서 봤을 때 왜 임원들이 팔지? 주식 팔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 틈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좀 사지 않을까. 주식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 뭐 이런 의미 없어요. 지금 뭐 1,000억, 2,000억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게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에 대한 주식 거의 한 1조 이상, 2조 가까운 금액이 필요한데 뭐 1,000억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 없지 않나. 임원들 매도하는 금액도 1억 3천, 1억 2천 뭐 요런 금액들 의미 없지 않나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쌍용요. 쌍용은 화요일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희주님이 나 같으면 지금 팔고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팔았는데 150만 원. 더 못 살 수도 몰라요. 더 올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간만에 목소리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월요일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 아까 전승현 편집장이 제공한 요 다이어리, 칼렌더, 뭐 파우치 이벤트 모터래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을 안 하다가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내일은 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선착순입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커뮤니티 이벤트 게시판 아닙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야 지금 댓글에 코로나 장난 아니다. 코로나 누가 말했어 진짜. 예,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357로고님, 콩쿵콩님, 김랄드님, 변상준님, 웨어 알파님, 김혜준님, 김랄더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